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유동 해석에 대한 고객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시뮬레이션 라이브의 유동 해석은 고객사들이 만약 도입했을 때 예전처럼 별도의 부스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직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각인시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발표할 디지테크의 임동재 상무입니다. 발표할 주제는 반도체 재정 공정 장비에 대한 유동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석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은 반도체 공정 중 클린룸 장비이고 해석 내용은 클린룸 장비 내에 흐르는 유체에 대한 유동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발표 전에 크레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유동 해석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CSL 유동 해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체 도메인 생성 기능입니다. CSL 유동 해석 기능에는 세 가지 유체 도메인 생성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볼륨 기능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단품 내의 공간을 유동 해석 영역으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림처럼 입구와 출구에 대한 면을 지정하여 유체 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유체 도메인 생성 기능입니다. 어셈블리 내에서 유체 도메인 파트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단품을 만들어서 그 단품의 형상을 생성한 다음 유체 도메인 기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클로즈 볼륨입니다. 앞에서 내부 볼륨이나 유체 도메인과는 다르게 형상의 외부 영역에 유체가 흐른다 가정했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들입니다. 흔히 아시는 풍동 실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 사례에 대한 전체 데모를 보시기 전에 유동 해석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였는지 소개하고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장비에 대한 유체 흐름 방향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단에 녹색으로 표시된 문을 통해 유체가 유입되고 상부에 파란색 구멍을 통해 유체가 배출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보시는 유체 분리벽이라는 형상이 3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체가 유입되면 그 분리벽을 통과하여 유체가 진행하고 상부구에 통해서 배출되는 형상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유체 도메인 파일 생성 화면입니다. 좌측은 도메인이 파트가 생성되기 형상이고 우측은 생성 후의 모델 트리 형상입니다. 녹색 부분을 쳐진 것처럼 별도의 유체 도메인 파트를 생성하고 형상을 생성한 단계입니다. 이번 유동 해석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 해석에서는 좌측 그림의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된 유체 내부의 유체 분리벽이 너무 얇아 제대로 된 해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유체 분리벽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공간으로 유체가 흐르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해석에서는 크레오의 FMX 기능을 사용하여 유체 분리벽의 두께를 증가하였고 같은 조건으로 유동 해석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석 시 유체 분리벽을 인식하여 유체가 흐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고 특히 우측 영역으로 유체 흐름이 조절되는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데모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유체 도메인 파트를 할 수 있는 단품 파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그 유체 도메인 파트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유체 영역을 잡을 수 있는 내부 볼륨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체 역할이기 때문에 내부 스케치 커브를 기준으로 투영 커브를 지금 생성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자, 각각의 이제 커브에 대한 내면의 작업을 끝났고 완료한 다음에 유체에 대한 두께를 주는데 두께도 역시 내부 볼륨이기 때문에 하단의 내부 영역의 기준으로 좀 스케치 영역을 정하겠습니다. 다음 배출구에 대한 형상 부분을 지정하겠습니다. 역시 스케치 영역을 들어가서 투영 커브를 이용해 가지고 배출구에 대한 형상 부분의 내부 커브를 선택하시고요. 두께는 역시 안에 있는 스페이스까지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우측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형상에 대해서 피처를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 유체 조건에서 각각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형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유입구에 대한 문 형상 부분에 대한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문에 해당되는 외부 컬을 선택하시고 그 커브에 대한 투영 커브로서 형상을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면부에 대한 스케치 커브로 지금 각각 두 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좌측에 있는 유입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역시 역시 두 번째 문도 똑같은 투영 커브를 이용해가지고 스케치 영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뒷면에 대한 역시 투입구에 대한 문에 대한 스케치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에 대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각각의 스케치에 대한 밀어내기로서 두께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스케치 영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스케치 영역을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6개의 피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의 면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 우측에 있는 스케치 영역에 대해 가지고 밀어내기로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체 도메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상적인 부분은 이제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라이브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들어가서 유체 해석에 대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유체 도메인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파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유체에 대해서 재료에 지정을 하시고요. 다음은 유체 역할에 대해서 내부 분리벽, 아까 3개를 이용했던 내부 분리벽하고 같이 병합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병합 작업이 다 끝났으면은 내부에 대한 형상 정의를 좀 하시고요. 다음은 각각 유입구와 배출구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구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겠습니다. 각각의 면을 하나씩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배출구에 대한 속도를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 배출구에 대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택하시고 배출구에 대한 속도를 역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입구에 대한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유입구에 대한 총 6개의 조건은 자연적으로 들어온 입구로 점착했기 때문에 그냥 유입구 압력으로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에 대한 중력값이 있기 때문에 자연 중력을 이용한 중력값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조건에 대한 지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해석 기능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상적으로 내부 볼륨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한 해석 결과값이 지금 색상으로 편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조금씩 변하면서 유체에 대한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각각 어떤 형상이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내부 격벽에 대한 하얀색이 보이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체가 확실히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입자 모양으로 표시했을 때도 역시 또렷한 유체 해석이 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값에 대한 색깔 표시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동상에 대한 전체 워크플로우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 열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델 해석 실행까지 진행되는데 중간에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빨간색 점선의 영역 보면 해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필요하면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복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에 대한 요약을 보시면은 앞에 보신 것처럼 유동 해석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오 시뮬레이션 라이브 유체 기능의 장점으로 설계자 누구나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디지테크 홈페이지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